백년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과 가장 가까운 프랑스의 항구 도시 칼레는 영국군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칼레 사람들은 시민군을 조직해 맞서 싸웠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식량이 고갈되어 끝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파격적인 항복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시민들 중 6명을 뽑아와라.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해 처형하겠다. 칼레의 갑부 웨스타슈 생피에르를 비롯한 고위 관료와 부유층 인사 6명이 자원했습니다. 이들은 목에 밧줄을 걸고 맨발에 자루옷을 입고 영국왕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려는 순간 임신 중이던 영국왕의 아내가 처형을 만료했습니다. 이들을 죽이면 폐하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왕은 고심 끝에 이들을 풀어주었고 6명의 시민은 칼레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진 자의 의무를 상징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탄생된 배경입니다. 단 6명의 지도자가 칼레를 구한 것처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은 아주 작은 불빛에서 시작됩니다. 희생과 나눔을 의무로 여긴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원래 노블레스는 달개 벼슬을 의미하고 오블리주는 달걀의 노른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성해 만든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달개 사명이 자기의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 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로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는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합 중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1941년 케네디는 하버드 법과대학원 재학 중 육군 장교 후보생 시험, 해군 장교 후보생 시험에서 잇따라 낙방을 하였다. 그는 백만장자 아버지에게 애절한 편지를 썼고 아버지는 정계와 군의 인맥을 움직여 아들을 해군에 집어넣었다. 모두가 2차 대전에 참전하는데 이 국민 대열에서 낙오하게 되면 장래 나라의 지도자는커녕 어떤 공직에도 갈 수 없는 것이 당시 미국의 도덕률이었다. 이렇게 해군에 들어가 훗날 남태평양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은 그는 평생 진통제와 각성제의 힘으로 살아나갔다. 트루먼은 안경이 없으면 장님과 마찬가지인 지독한 근시였다. 그런 그가 1차 세계대전의 포병대위로 프랑스에서 싸웠다. 시력검사표를 달달 외워서 신체검사를 통과한 덕분이다. 케네디와 트루먼의 이야기는 어수룩하게 보이는 미국이 사실은 무서운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 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던 1916년 6월 영국군은 프랑스 북부 송강 지역 전투에 25개 사단을 투입했다. 돌격 명령과 함께 영국 젊은 병사들은 40kg 가까운 군장을 짊어지고 독일군 기관총 총구를 향해 온몸을 드러낸 채 진흙탕을 달려나갔다. 소대와 분대의 앞장을 선 것은 귀족 또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젊은 소위들이었다. 전투 첫날 7만여 명의 영국군이 전사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50년대 차례로 영국 총리를 지낸 애틀이 이든 맥밀런이 이런 지옥과 같은 전투의 생존자들이었다. 세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대학에 복학했으나 함께 전쟁에 나갔던 학우의 3분의 1은 끝내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50세 이하 영국 귀족의 20%가 1차 대전에서 전사했다. 귀족과 명문대학 출신의 전사자 비율은 노동자 농민보다 높았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아들 제임스 루스벨트는 2차 대전 때 해병대 제2기습대대에서 복무 중 막힌 제도의 일본군 기지를 기습하는 매우 위험한 작전을 앞두고 이 작전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 인증 만약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거나 전사하거나 하면 일본군은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전쟁에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완강히 거절했다. 니미츠 해군 제도까지 나서 설득했지만 실패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를 만류토록 꺼내하였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해군 참모총장 킹 제독에게 내 아들은 제2기습대대의 장교다. 내 아들이 위험한 특공작전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그 작전에 가겠는가? 라고 막힌 제독에게 그를 특공작전에 참가시킬 것을 지시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내 아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자신들과는 크게 상관없었을 한국전쟁에서 모두 139명의 미군 장성들의 자제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그중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한국전쟁 중 미군의 사망자는 33,686명, 포로 및 실종 8,176명, 부상자는 92,134명이었다. 그들 중에는 1952년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 육군 원수의 아들인 하이젠하워 소령과 제3대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 대장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 미 8군 사령관 제임스 벤플리트 대장의 외아들 벤플리트 의세는
야간 폭격기 조종사로 작전 수행 중 북한군의 대공포화에 의해 산화되었다. 워커 장군은 아들과 함께 한국전에 참전했고 스스로는 목숨을 잃었다. 24사단장 딘 소장은 부상당한 부하에게 물을 떠다 주려고 언덕 밑을 내려갔다가 적군에게 포로가 되었다. 86kg의 체중이 2개월 만에 58kg가 되었다 한다. 고풍 어린 하버드대학 교내 예배당 벽에는 한국전에 목숨을 바친 하버드 출신 병사들의 이름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다. 하버드대학 졸업생 중 17명이 한국전선에서 전사하였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한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하는 미국의 희망들을 한국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내보냈다. 이것이 미합 중국의 전통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이다. 이 글을 읽고 우리나라 소위 상위 1%라는 자들은 과연 위와 같은 경우 자기 자식들을 국가를 위해 사지로 내보낼 수 있을까? 1000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세상 거의 모든 것의 지혜가 궁극의 해답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